안녕하세요. 어, 다빈치입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가 그냥 3일이 후딱 지나간 느낌입니다. 토일까지 합치면 5일이 그냥 후딱 지나간 느낌입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는가요? 예, 어쨌든 그 3일 동안 그 중국 흥다 그룹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약간의 조정을 받고 오늘은 조금 올라오는데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알아보기 전에 어제 제가 어젠가요? 며칠 전에 한 엔지캠 생명과학 유상증자 관련해서 나온 게 있어서 그거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어, 엔지캠 생명과학이 3,164억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지난주 금요일 날 공시를 했죠. 어, 물론 이제 그 정권 신고서에는 뭐 1,500억 원 채무 상환 이런 거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히트작이 없잖아요. 이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아마 계속해서 돈을 끌어다가 신약 개발하는데 쓰다 보니까 아마 이제 만기가 도래해서 그런지 절반 1,500억을 채무상환하고 나머지 운영자금은 1,244억, 시설자금은 420억.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인도 제약사 자이더스 카딜라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 자이코브 D를 위탁 생산한다. 이게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공시 내용인 거죠. 그리고 10월 중 위탁 생산 본계약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블라블라 나오죠. 그리고 이 인도 백신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관건은 인도 백신의 사업성. 현재 인도에서 임상 3상의 중간 결과에 따라서 인도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났고 내년 2월부터 연간 1억 2천만 도즈. 1억 2천만 도즈면 매출이 약 1조라고 그때 신문기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이 해당 백신 인도의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았다. 예. 근데 어쨌든 HLB도 사실 뭐 그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이지만 8월 14일부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거는 베트남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때문이거든요. 그거는 거기도 뭐 글로벌하게 다른 국가에서 뭐 긴급 사용 승인 난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그거 하나 모멘텀으로 그리고 그 베트남 외 몇 개 외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 때문에 HLB 주가가 슈팅이 났거든요. 물론 뭐 그게 선진국에서는 쓰지 않겠죠.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미 뭐 미국에서 만든 거,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만든 거 이미 쓰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안 쓰지만 개발도상국이라든가 후진국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런 데서 만든 백신도 충분히 이 이제 비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뭐 브라질이 괜히 중국 거 쓰겠습니까? 싸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중국도 백신 만들었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V 외에도 또 뭐 다른 것도 하나 더 있긴 하던데 그럼 백신 만들어서 걔네들도 다른 데 팔 거라는 거죠. 예. 그런 게 그렇게 보면은 아직 뭐 백신 접종하는 국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돈 있는 나라들만 우선적으로 접종률이 높은 거니까 이런 것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게 그래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뭐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유상증자 일정이 나오잖아요. 할인율 20%고 10월 26일이 기준 일자고 배정 비율이 높지 않아요. 이게 뭐 고작 해봐야 4% 정도입니다. 4%.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많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뭐 저기 그 나쁜 의도로 그러니까 뭐 기업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유상증자 하는 거 있잖아요. 뭐 돈이 모자라 가지고 돈이 없어 가지고 계속 주주들한테 돈을 뭐 꾼다고 할까요? 꾸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그 보면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어쨌든 여기서는 4% 정도라는 거. 그다음에 구주주 청약일은 12월 달 중순이네요. 예. 이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일단은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헝다 그룹에 대한 것 때문에 어쨌든 3일 지났는데 어제 이어 오늘도 아시아의 홍콩 증시는 이제 약간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반등이 나왔고 그냥 홍콩 같은 항생 지수 한번 볼까요? 항생 지수 17일 1.03, 화요일 3.3. 그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뭐
올라온 게 그닥 뭐 크지는 않네요. 예, 크지는 않습니다. 연휴 3일, 3일 동안 오늘이 안 열렸나 봅니다. 저 홍콩. 그러면 오늘 개장한 중국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이틀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흥다그룹에서 내일 만기 도래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는 납부하겠다라는 그걸 밝혀가지고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떨어지고 있다가 좀 반등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거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베트남도 오늘 좀 올랐죠. 예. 그리고 어, 대만 가권 지수는 오늘 열렸는데 2.03% 떨어졌네요. 우리나라 증시가 내일 어떻게 이거를 반영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전체적인 3일간의 지수를 보면 약간 떨어진 편이거든요. 또 유럽 증시는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3일치로 본다면은 보시면은 뭐 2.31, 1.43, 0.73, 뭐 독일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비슷하죠. 예, 어떻게 오늘 끝나는지 따라서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 오늘 또 이제 우리나라는 유럽보다는 미국 증시하고 연동이 되니까 미국 증시가 오늘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 선물은 약간 오르고 있죠. 예, 선물은 오르고 있는데 오늘 미국 증시가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루시드는 어제도 강했습니다. 루시드는 어제도 강했고, 오늘도 지금 3% 정도 프리마켓에서 올라가고 있네요. 스타벅스 캐리어스는 제가 20달러에 지금 매수 그러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더 사고 싶은데 왜냐면 지금 해운업도 호황이거든요. 호황인데 주가는 계속 뒤로 밀립니다. HMM도 그렇고 스타벅스 캐리어스도 밀렸죠. 이미 많이 올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예. 그리고 TQQ라든가 이런 게 좀 빠졌죠. 폭락을 해가지고 TQQ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트리플 레버리지 ETF를 좋아하는데 그 SOX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트리플 레버리지 ETF라든가 TQQ, U-프로 이거는 S&P 500을 추종하는 트리플 레버리지 ETF거든요. 이런 거는 한번 급락했을 때 에, 한번 사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미국 증시는 물론 폭락장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상향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게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먼슬리로 배당 주는 데도 있고요. 예. 우리보다 조금 자본시장 중에는 선진시장이니까 그런 메리트 때문에 미국 증시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살펴볼 거는 그 뭐지? 어,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기 뭐죠? BTS 가수 저 유엔 총회 참석했고 그 미국 방문해서 나온 게 뭐 백신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100만 회분, 그 다음에 뭐 베트남에다가 100만 회분 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사이티망과 사이티바라는 그 백신 어, 원부제를 만드는 회사가 뭐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라는 거. 거기에 동행했던 그 바이오 회사들이 많은데, 그래서 내일 관심은 이런 그 대통령 미 방문시에 나온 이런 백신 이야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중에 특히 하나가 이게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예. 이것도 어떻게 백신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흐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 유상증자 내용이 분명히 그 시장에서 금요일은 악재로 봤기 때문에 하락이 컸었고, 물론 이 내용이 그 어떤 MOU 체결했다라는 게 9월 14일 날 신문기사가 났긴 났거든요. 그때도 뭐 반응이 좀 시큰둥했고, 근데 유상증자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 걸로 봐서는 이때 내일 어떻게 반응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겨울 한파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수소라든가 그다음에 영국의 그 풍력 발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해서 지금 천연가스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 천연가스가 결국은 유럽은 러시아에서 대부분 공급을 하거든요. 그 삼성중공업
그 유상증자하고도 이게 연결되는데 결국은 물론 삼성중공업 유상증자하고는 연결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까놓고 보면은 그 배 발주가 러시아 프로젝트 그 3조 원이 넘는 그 프로젝트 삼성중공업이나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게 쉐빙선이거든요. 쉐빙선. 그 쉐빙선은 뭐냐면 이제 야말반도라든 러시아가 하여튼 천연가스가 많아요. 근데 유럽 전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나라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생산해 뽑아가지고 탱크에 저장해서 운송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기존에 뭐 육로에다가 가스관을 설치하면 모르겠는데 새로 만약에 유전이 나왔거나 그런 데서 캔다고 하면 그런 그 가스관을 설치하는데 육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천연가스를 보관해서 운송하는 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북극해를 해서 움직이려면 얼음을 깨고 배가 움직여야 되니까 쉐빙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러시아는 뭐 잠수함, 군함 이런 걸 잘 만드는 기술은 있어도 그 배는 그렇게 못 만든다고 하네요. 그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중공업은 발달해도 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경공업, 생활 필수품 이런 걸 못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옛날 공산국가들이.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의 그 쉐빙선 발전, 그게 삼성중공업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고, 그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원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올겨울 한파를 예상하는 보고서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진짜 지난주에 우리나라도 상장된 가스주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가스주들이 뭐, 대표적으로 SK가스도 있고, 한국가스공사는 수소하고도 관련이 있고, 하여튼, 지난주에는 가스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가스주들이. 근데 이건 결국은 뭐냐면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2차 전지도 에너지요. 수소도 에너지고, 이게 다 에너지하고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부산가스도 많이 올랐죠. 부산가스는 이게 전에 많이 오른 적이 있었네요. 5월달에. 하여튼 이게 뭐 지분 매각하고 관련이 있었나 봅니다. 하여튼 가스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가스주들이. 근데 안 오른 게 삼천리 가스가 안 오른 것 같아요. 삼천리 가스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고, 그래서 삼천리 가스도 좀 이게 인천 도시가스도 있고 그 각 지역별로 그 가스 공급하는 사업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겨울 한파가 예상돼서 난방유 대부분 가스로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난방 보일러 가스로 하지 않나요? 가스로 해서 하면 이 가스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오늘은 종목 소개는 S오일로 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원유죠. 뭐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GS도 있지만 딱 그 하나의 사업으로 영위하는 그 회사는 S오일인 것 같습니다. 무슨 S오일도 수소라든가 지금 그 그린 재생에너지 쪽으로 많이 사업을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맺고 있긴 하던데 어쨌든 SK 이노베이션도 그 뭐 주유소 그다음에 원유 이거보다는 2차 전지로 더 주가가 관련성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 리오프닝에서 항공주가 좀 올라가듯이 이게 비행기 국제선이 뜨기 시작하면 거기에 항공유도 많이 공급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 저기 정유사들의 실적이 좋아진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정제 마진이 지금 배럴당 5달러가 넘었다고 하죠. 그리고 연초에 2달러였나 뭐 작년에 2달러였던 게 지금 정제 마진이 5점 몇 달러로 지금 두 배 이상 올라가가지고 흑자를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S오일을 추천해드리고요. 그 S오일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일단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보시면은, 일단 뭐 주가 차트상으로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뭐 11만 1,000원을 7월 6일 찍었고 그 뭐 3년 주로 보면 13만 9천원 그 전에 잘 나갔었죠. 이 회사가 고배당주로서도 잘 나가고 아람코가 대주주고 어쨌든 사우디에서 삼성물산하고 하는 뭐 협력 사업도 있고 해서 앞으로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 눈에 확 들어온 거는 작년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배당을 안 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고배당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게 지금 3,381원이라고 예측을 해놨는데 이게 가능하면은
엄청 논란한 것 같아요. 배당주 3,381원이. 그 전에 뭐 19년에 200원, 2018년에 750원 줬거든요. 그동안에 번 돈으로 한번 주주들에게 보상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좀 세게 적어놨네요. 이게 실적도 보시면은, 거의 올해 예상 실적이 2018년도보다 매출액이 높네요. 영업이익은 뭐 상당합니다. 2조 1,534억이에요. 그리고 순이익도 1조 4,271억. 엄청나잖아요. 지금 2018년부터 실적을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이 엄청나요.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볼까요? 분기 실적도 보시면은 작년 4, 4분기 4조 2,800억 정도 매출인데 1, 4분기에 5조 3천억, 2, 4분기에 6조 7천억, 그다음에 3분기에 예상이 7조가 넘죠. 예. 갈수록 좀 좋아지고 있네요. 근데 저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하면 아마 물론 전기차 점유율이 조금 높아져가지고 내연기관 차 때문에 원유 소비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이 가스 외에도 난방유로 쓰는 게 또 원유 쓰잖아요. 석유 쓰는 그런 소비량도 있고 항공주들의 항공유도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신사업으로 바이오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소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중장기 모멘텀으로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실적만 봐도 뭐 작년이 최악이었죠. 작년 코로나 때문에 최악이었고 올해는 확실히 턴어라운드 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주가도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지만 더 갈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외국인 지분이 78%, 뭐 아람코가 대주주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는 SOE를 추천해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저는 뭐 다 관심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자기 스타일에 맞는 종목을 선택과 집중으로 돈이 많으신 분은 뭐 다 사도 좋겠지만 선택과 집중으로 종목을 압축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튼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정보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가지고 최종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쨌든 이번 주는 목금 이틀밖에 한국 증시가 열리지 않잖아요. 내일은 이제 백신 관련해서 바이오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그 가스라든가 정유라든가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지금 유엔 총회 그리고 이번에는 기후 변화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나왔네요. 어쨌든 11월 달에도 기후 변화 관련해서 유엔 총회가 또 유럽인가 어딘가 이게 잡혀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친환경주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흐름이 이 추석 이후에 삼성전자 투자 세부안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반도체주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상당히 이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앞전에 연휴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반도체 장비주 물론 반도체 소비 그 저기 소재주도 해야 되는데 그 소재주는 대표적으로 원익 QNC라든가 그다음에 뭐 솔브레인, SK 머티리얼즈 뭐 많죠. 반도체 소재주도 동진 sem캠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장비주는 뭐 원익 IPS, 유진테크, 유니셈 뭐 너무 많아요. 하나마이크론, 한미반도체, 넥스틴 뭐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또 추석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전에 아주 재밌는 기사를 봐가지고 그거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도 이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정규직 싫다, 미 프리랜서 시장 구조적 변화 꿈틀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코로나를 겪고 난 이후에 프리랜서가 많이 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정규직 참, 뭐 그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프리랜서 플랫폼 업체인 파이버 가 지금 보시면은 지난해 초만 해도 20달러였는데 지금 200달러까지 올랐다잖아요. 주가가. 야, 이런 종목을 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플랫폼이잖아요. 프리랜서 고용주를 온라인 쇼핑처럼 간단한 프로세스를 통해 연결시키고 있는. 저 오늘 이 5라는 걸 200달러인데 한 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도 2019년보다 3배 증가했다. 상당히 흥미롭고 매력적인 회사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프리랜서가 계속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규직이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도 고용시장이, 이 노동시장이 모르겠어요. 좀 옛날에는 그렇게 뭐, 유연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단기 알바 뭐 이런 것 때문에 별로 좋게 안 봤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기업들이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 너무 차별을 하니까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을 하니까 그게 문제인데 좀 동등하게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프리랜서가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회사는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파이버. 그리고 뭐 업워크라는 것도 뭐 있는데 프리랜서 플랫폼, 이런 업워크, 파이버 이런 거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한번 관심 가지실 만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예, 긱 이코노미 이게 뭐 제가 뭐 신조어 같은데 긱 이코노미 예, 하여튼 이런 거를 어떤 전반적인 글로벌한 트렌드를 먼저 알고 저런 회사를 샀더라면 큰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확실히 이런 트렌드를 먼저 아는 게 어떤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이런 걸 진작 알았더라면, 아쉽네요. 예. 이게 팀 랭크에 따른 5에 대한 투자, 이거는 강력 매수. 지금 200달러 정도 하는데, 목표가는 220, 평균은 220, 최고는 257달러. 현재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업워커는 45% 추가 상승력이 있다. 최고가는 70%. 예, 여러분도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관심 있으시다면 5나 업워크 이런 그 종목에도 미국 증시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는 이제 시킹 알파에서 이 종목들의 어떤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연휴가 다 지나갔는데 오늘 저녁 시간 푹 쉬시고 또 내일 또 어,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이번 주 이틀간 열리는 증시 성공 투자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